이제 부동사 마지막 시간인데, 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하고 그 다음에 to로 시작하는 표현하고 enough로 시작하는 표현, 이제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A번에서 to 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부동사가 뭐가 부동사라고 그랬어. 동사가 동사다리가 아니니까 모양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를테면 주동사가 있고 또 조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동사다리가 아니니까 모양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잖아. 그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합니다, 동사하기 위해서 한다거나, 주어가 동사합니다, 동사는 것을 한다거나, 주어가 동사합니다, 동사가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번째 동사가 뭐뭐 하다가 아니고 뭐뭐 하다 보다도 뭐뭐 하기 위해서나 뭐뭐 한다면이나 등등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to를 붙이면 이 여러 가지 말이 생기니까 이것을 이제 정해지지 않은 말이라고 해서 부동사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 앞에 있는 주어도, 두 번째 주어도 앞에 있는 주어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거를 표현해주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열심히 영어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영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라고 할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이제 배우다가 배우기 위해서가 되잖아요. 맞아? 근데 앞에 있는 주어동사는 영어를 가르친다 그랬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배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은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학생들이란 단어를 쓸 텐데, 동사가 동사자리가 아니니까 모양을 to로 바꿨던 것처럼 주어도 주어자리가 아니니까 모양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조금 어렵게 투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이 투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for 목적어, 두 번째는 of 목적어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뭘 쓸지 이제 이따가 알아보면 되겠죠. 자, 다시 for 목적어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으면 무조건 for 목적어로 쓰면 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of 목적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를 공부해야 되겠어? 99개를 외워야 돼? 아니면 한 개를 외워서 나머지를 99개 처리하면 됩니까? 한 개를 외워야 되지. 그래서 이번에 of 목적어만 공부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for 목적어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of 목적어는 언제 쓰냐면, of라는 말 자체가 뭐뭐의라는 뜻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of를 쓰고 나머지는 다 for를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격을 나타내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성격이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굿하고, 성격이 예절 바르고 싸가지 없고 조심하고 조심하지 않고 등등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단어가 좀 어려워지면 말 그대로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단어가 쉬우면 당연히 문제가 쉬워지는 거죠. 스크롤이란 단어는 잔인, 제너러스라는 단어는 관용, 뭔가를 이제 잘 베풀어준다 그런 뜻인데, 이렇게 사람의 성격이 나오는 단어가 나오면 for를 쓰고 of를 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for를 씁니다. 그럼 여기에 예를 든 문장 있다면, 나는 영어를 열심히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됐습니까? for를 써요, of를 써요? 대부분의 경우니까 이게 for를 쓰면 for students to learn이 되잖아. 그지? 해석을 할 때는 for가 뭐뭐를 위해서란 뜻이니까 나는 영어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는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뒤에 뭐가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있고
앞에 for 목적어가 있으면 해석을 주어동사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학생들이 배우기 위해서 영어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니? 이게 A번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뭐만 적으면 돼요? EX로 된 예문 빼고 다 적으면 되겠죠? 적어봅시다. 자, 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부동사의 행위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를 일치하지 않을 때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for 목적어, 사람의 성격이니까 뭐뭐의란 말을 그대로 써서 of 목적격을 쓰게 되면, 이때는 예외적인 경우에서 부동사의 주어를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1번은 퀘스천이 difficult,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렵다지 말고 내가 대답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두 번째는 it is very nice of you. nice란 말은 사람의 성격이니까 네가 내 생일을 기억해줘서 너무나 기쁩니다 등등으로 친절합니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투부정사를 이용한 구문인데요. 1번이 특히 중요하고 2번도 많이 중요하긴 한데, 1번에서 to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너무란 뜻인데, 너무란 말이 영어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very good, 너무 좋아요, so good, 너무 좋아요, too good,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very는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좋은 거고, so는 그래서란 뜻도 있기 때문에 원인 결과의 뜻입니다. 즉 너무나 좋아서 미쳐버리겠다, 결과가 미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to는 부정의 의미예요. 너무나 좋아서 주체할 수가 없네, 너무나 좋아서 이게 꿈인지 잘 모르겠네, 너무나 좋아서 약간 뒤에서 부정적인 의미가 나올 때는 그때는 to를 씁니다. so는 앞에 있는 원인 때문에 뒤에 있는 결과가 생긴다라는 뜻이면 too가 붙으면 우리나라 말로 너무란 뜻이긴 한데, 이걸 부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근데 부정으로 해석을 해봐라 라는 문제는 나올 수가 없다고. 항상 영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단어 시험처럼 한글로 써보세요 라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영어로 바꾸라고 내는 게 바로 문장 전환이거든요. 이제 문장 전환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한글로 해석해보라 그런 뜻인데, 이제 론이 too full to eat the dessert. 디저트를 먹기에는 너무나 배가 불러요. 즉 배가 불러서 디저트를 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을 이끌어내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글 해석을 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용어로 바꾸라고 내니, 즉 to 다음에 to가 나오면 너무나 뭐뭐 해서 that 그 결과 뭐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to라는 말이 부정의 뜻을 이끌어서 해석을 해보라는 게 중요한 문제이니, 이것을 물어보는 방법은 다른 용어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sneakers는 운동화라는 뜻이니까, 이 운동화가 too expensive, 너무나 비싸서 내가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죠. 위의 문장을 보면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없는데 too란 말이 붙으면 부정의 의미니까 이것은 살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 enough인데, enough는 좀 달라서 enough는 원래 뜻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뭐뭐 합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말은 충분히가 앞에 오는데, 영어에서 enough란 단어는 충분한 명사에서 앞에 오거든요. 이건 똑같죠. 하지만 형사나 부사가 나오면, 즉 enough가 앞에 오지 않고 enough가 뒤에 옵니다. 그래서 enough의 자리가 위치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이번에 enough는 충분히 뭐뭐하다라는 뜻이니 이번에는 긍정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enough를 해석을 해보세요 라는 문제를 역시 낼 수 없으니 다른 용어로 바꾸라고 내니까, enough가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면 so that 다음에 충분히란 말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can으로 바꿔보라는 그런 겁니다. 밑에 보시면 this hall is large enough to fit 100 people.
이 홀은 충분히 커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large enough 하면 어떻게 바꾸고 so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쓸 때 이때는 충분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can으로 바꾸면 될 거고. 두 번째, the game is easy enough for children to enjoy. 이때는 게임이 쉬워요. 충분히 누가 하기에? 아이들이 enjoy 즐기기에. 네, 라는 말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말로 고쳐 써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라는 말은 so that 다음에 이렇게 can을 씁니다. 됐습니까? 네.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이 1번의 A 문장과 B번 문장, 2번의 A 문장과 B번 문장의 차이는 1번의 A번 문장은 앞에 있는 론과 뒤에 있는 주어가 같은 주어이기 때문에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할 필요가 없고, 2번의 A번 문장도 앞에 있는 홀과 뒤에 있는 홀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더 홀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데, B번 문장을 보면 앞에 있는 스니커 운동화가 비쌉니다. 누가? 내가 사기에. 이렇게 되죠. 이번에 B번 문장도 게임이 쉬워요. 아이들이 즐기기.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조동사 표현이 두 번 등장을 할 때 앞에 있는 주어하고 뒤에 있는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투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for 목적격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B번 문장도 앞에 있는 주어하고 뒤에 있는 주어가 다르니까 투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for 목적격으로 for children을 표시를 해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A번 문장 같은 경우 뭐를 쓸 필요가 없어? for him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앞에 똑같으니까. 이번에 A번 문장도 말 그대로 앞에 얘가 홀이 뭐였습니까? 홀이 아무튼 홀이죠. 아무튼 홀이 뒤에 하고 똑같으니까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for is를 안 써도 됩니다. 문제를 조금만 해볼게요. 이걸 해봅시다. 3번. May I so rich to you can buy the land. 이때는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러면 enough예요, to예요? 2번. This bag is so small that I can put my all books in it. 이 가방이 너무나 작아서 내가 모든 책을 넣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이때는 can't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으니까 다른 편으로 고치면 enough예요? to예요? 3번은 enough니까 긍정이므로 so 다음에 that 다음에 주어 다음에 can을 쓰면 되고, 4번은 to니까 마찬가지로 너무나 뭐뭐 해서 그 결과 다른 주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고친다는 얘기죠. 문장 전환이란 것은 이제 한글 해석 문제를 낼 수가 없고 채점을 내기 힘드니까 다른 영어로 바꿔라고 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봐라 혼자서. 완전 3번에 1번부터 할게요. 미아가 너무 부자여서 섬을 살 수 있다라고 하네요. enough로 쓰니까 리치 enough로 해서 enough는 형용사 뒤에 오고 앞에는 미아고 수가 똑같으니까 굳이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없이 바로 뒤에 투부정사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 가방이 너무나 작아서 가방을 안에 책을 못 넣잖아요. 그때는 투니까 너무나 작아서. 이때는 앞에 있는 주어하고 뒤에 있는 주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3번은 너무나 이지 쉬워서 그래서 이때는 의미상의 주어가 쉬니까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아니다, can을 써야겠네. 읽을 수 있겠다.
4번 so big 너무나 커서 that 그래서 he 그 사람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2번을 보면 위에는 it이 있고 밑에는 it이 없죠. 그죠? 이제 이거를 결정하는 문제는 가장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제일 쉽냐면 2번 문장의 첫 번째 문장은 이 가방이 너무나 작아서 그 결과 내가 모든 책을 가방 안에 넣을 수 없어요. 이때는 문장이 대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두 개니까 가방도 실은 두 개를 그대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방이 또 겹치니까 it으로 쓴 거죠. 하지만 한 칸 밑에 문장은 This bag is too small for me to 이렇게 나와서 문장의 실은 하나예요. 하나니까 그때는 뭘 쓸 필요가 없어. 뒤에 나오는 가방이라는 단어를 두 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3번의 첫 번째 문장은 대수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장이 하나니까 it을 쓰지 않고 3번의 두 번째 문장은 대수로 연결됐기 때문에 잉글리시북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it을 써야 돼요. 자, 뭐랑 똑같냐면 이제 앞에 문장을 보면 잠깐 이 1번의 B번 문장을 보면 이 운동화가 너무나 비싸서 내가 사기에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이때는 한 문장이니까 스니커스도 한 번만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이 스니커스가 너무나 비싸서 that 그 결과 이렇게 되니까 them을 써줘야겠죠. 알겠어? 2번에 B번 보면 이 게임이 너무나 충분히 쉬워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이때도 한 문장이니까 it을 쓰지 않고 이때는 두 문장이니까 it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it을 쓰냐 안 쓰냐를 가지고 문제를 낸 적은 한 번도 없고 학교 시험에서는 저렇게 문제를 안 내요.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만 이제 모크북을 풀 때는 it을 쓰냐 안 쓰냐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두 번 나올 때 이것을 반복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대시 나와가지고 두 문장으로 연결이 되면 두 번 써주고 한 번 더 써주고 대수로 연결되지 않는 한 문장이면 이제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체크업을 하겠습니다. 폼이 그 다음에 kind는 사람의 성격이니까 of him 그 다음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 거고 그 다음에 chip이라는 형용사 뒤에 오니까 이너프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으므로 자리 때문에 3번하고 4번은 결정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내가 SL이 있는데 이렇게 조동사처럼 해석을 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해석을 해주고 3번 같은 경우는 에드리안이 너무나 샤이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어색한 것을 고치죠. 1번은 careful의 반대가 careless니까 for를 of로 고치고 이때는 형용사 뒤에 enough가 오고 3번은 so가 나오면 뒤에 대신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4번은 impossible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고 사람의 성격이 아니니까 for를 쓰면 for나 of를 쓰라고 할 때 사람의 성격 이렇게 한다 그랬죠.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에 of를 쓰니까 이게 사람의 성격이므로 이때 of를 쓰고 나머지는 다 for를 쓰면 됩니다. 문법 문제에서는 of나 for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글을 읽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for가 대부분 나오니까 for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어렵습니다. 그가 오버타임을 일하는 게 또 이것이 놀라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가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게 해석이 훨씬 중요합니다. 해석이 자 그 다음에
그는 너무나 게을러서 맞을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투가 되겠죠. 네가 거짓말했다니 어리석었구나. 자, 이렇게 된다면 동사가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to를 쓰고 주어 역시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로 표시를 해주는데, 의미상의 주어는 for하고 over가 있지만 이때는 사람의 성격이니까 over를 씁니다. 요리를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흥미진진하다. 흥미진진하죠. 내가 요리하는 것이. 그래서 for 목적어를 의미상의 주어처럼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4번, 그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어요. 충분히. 그래서 enough라는 단어가 older라는 형용사 뒤에 와야 되니까 older라는 형용사 이렇게 뒤에 온 거죠. 이렇게 풀었고, 부동사는 계속 많이 등장할 텐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 동사가 동사대로가 아니니까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다가 아니고 뭐뭐 하려고 뭐뭐 하니까 뭐뭐 하는 등등으로 해석되는 게 부동사라고 생각하면 틀림없겠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뭐 배웠으니까 목표 풀면서 복습하면 되겠습니다.